자,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경기 과열을 막게끔 금리를 이제 올려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일간지 일면에 이 기사를 적은 회사들도 있고요. 외국에서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물가 지표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자넷 옐런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평가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넷 옐런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직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기도 하죠.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에는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에 5조 3천억 달러를 지출했고 바이든 정부도 앞으로 인프라 투자에 4조 3천억 원 이상을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앞으로 이렇게 돈을 더 풀면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면서 금리를 서둘러서 올리지 않으면 경기가 너무 과열될 것이라는 경고를 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뒤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얼마나 오르는가 봤더니요.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수준이었던 1.7 이상을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한 요즘 1.6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이 자넷 옐런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시오. 자, 공매도가 재개가 된 지 이틀이 지났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이틀 동안 1조 7천억 원이 넘는 공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봤더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가장 많이 했는데 무려 82% 넘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한 12% 정도 공매도 물량을 쏟아냈고 개인 투자자들은 한 1% 정도 공매도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가장 많았는지 봤더니 셀트리온과 시젠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LG디스플레이, 신풍제약, LG화학, HMM 등의 공매도가 집중이 됐고요. 코스닥에서는 시즌에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KMW, 현대바이오, 카카오게임스 순으로 거래가 몰렸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주성 엔지니어링과 차 바이오텍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오늘 공매도 거래가 제한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공장 증설을 5곳 더 늘린다고 하죠. 이런 보도가 나온 뒤에 TSMC도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투자의 유연성을 감안해서 애리조나의 넓은 땅을 확보한 것이라면서 일단 처음으로 공장을 건설한 뒤에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 그리고 고객들의 요구를 고려해서 다음 단계를 결정하겠다라고 TSMC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달 13일 바이든 정부가 삼성전자와 TSMC 등 각국의 대표 기업들을 불러 모아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투자를 해 주십시오라고 촉구를 했죠. TSMC가 이런 미국 정부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TSMC가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삼성전자도 그 다음 스텝을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어떤 투자 계획을 내놓을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로 불리우는 도심항공교통 UAM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UAM을 새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구상에 따른 것인데요. 앞서 UAM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한 현대차, 한화그룹과 치열한 3파전이 예상이 됩니다. 대한항공은 이미 UAM 사업 추진 태스크포스팀을 출범시켰다고 하고요. 무인기와 드론 개발을 담당하는 항공우주사업본부를 주축으로 여러 전문가가 대거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대기업들이 뛰어드는 UAM 사업, 앞으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또 주요한 기업들이 성적표를 공개해서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미 화요일 날 봤지만 오늘 본격적으로 나오는 만큼 그리고 꽤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이죠. 먼저 오늘부터 내일까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예정 기업으로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 예상이익이 145억 원으로 24% 늘 것 같은데 해외 판매가 늘었고 OTT 향 판매 가격이 인상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카카오도 광고 매출과 톡 비즈니스 그리고 모바일 커머스 분야에서 수익이 개선이 돼서 지난 1분기 이익은 1,555억 원, 76% 늘어날 것이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습니다. BGF 리테일도 학교 주변의 트래픽이 개선이 되면서 이렇게 편의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이익이 236억 원을 기록해서 27%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CJ ENM도 작년 하반기부터 미디어 부분에 있어서 TV 광고 매출이 계속 늘어나서 41% 이익이 증가한 526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영화 부분에서는 적자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경기 회복 속도가 워낙 빨라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밤에 나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종식됐다고 시장에서 평가하면서 서비스업 부분의 지표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데 유로존에서는 3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옵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한 주요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저희 굿모닝에서도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답을 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현명한 전략을 함께 세우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주요 이슈를 시장에서는 무얼 보고 있을까요?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로 가겠습니다. 한상진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목하고 계신 이슈는 무엇입니까? 네, 우선 저는 그 섹터 자체는 정유 관련 섹터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은 공매도 재개에 따른 부담감을 갖고 좀 움직이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공매도 재개 둘째 날 반등에는 성공은 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는 아직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을 받고 뚜렷한 대외 확대가 없는 만큼 공매도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우선은 보고는 있고요. 그래도 이제 공매도가 큰 바이오나 헬스케어 관련된 포함해 많이 상승폭을 가졌던 종목 등에 해당되는 종목은 좀 조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외 이슈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2.3% 상승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2017년 8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는 건데요.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 부족과 맞물려서 경기 회복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하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 국제유가는 지난해 11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휘발유는 13.9%, 경유는 15.2% 상승하면서 2017년 이후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관련 상황은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국제유가 상승과 코로나 백신 보급에 따른 경제 심리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를 고려한 종목 중 저는 정유 관련 종목을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정유기업의 정제 마진은 2분기부터 추가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재고이익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면서 내재되어 있던 여행 심리가 있는데 관련 부분도 해소가 된다면 항공유 수요 증가로 정유기업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 GS, S오일 등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 S오일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유가는 올 들어 꾸준히 배럴당 60달러대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유사들의 수익 지표인 정제마진도 1년 만에 3달러 선을 돌파한 상황이므로 관련 상황은 2분기부터 더욱 부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S오일은 그 S오일을 포함한 국내 정유 4개사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중 유일한 상장사인 만큼 관련 이슈에 다이렉트 수혜를 좀 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SK, GS 등의 경쟁사들은 그 정기 보수로 인해 플랜트 셧다운이 좀 전망이 되고 있으나 S오일은 셧다운이 물량이 없어서 물량 측면 감소 효과로 인해 갈수록 정제마진 반등폭이 두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S오일의 2021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5.3조, 영업이익 6,292억 원인데 이는 지난 1분기 매출의 1.7조 원, 영업이익 817억 대비 V자 회복에 좀 성공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S오일의 배당 정책 정상화와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에 동참하여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를 좀 늘리고 있는데요. 이는 정유 사업에서 비롯된 보수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 성장성도 밝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오일은 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정유, 석유화학, 윤활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연료전지, 리사이클링 등 신사업 분야로 좀 진출을 모색하고 지난 3월에 차세대 연료전지 기업인 FC와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수소 에너지 산업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도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PB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S-오일은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담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컨센서스 대비해서 아직까지 정유 사업 관련돼서 특히나 S-오일은 가장 평가 자체가 덜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유 사업은 2분기부터 특히나 이제 정제마진 관련된 개선 효과가 부각될 것으로 보여서 지금부터 진입 시점으로 잡아도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